예, 안녕하세요. NHN에서 협업도구 두레이를 만들고 있는 백창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요, 제로 컨택트 시대의 스마트워크 효율 극대화 전략인데요. 아시다시피 주제의 배경은 지금 코로나죠. 예, 회사에서만 일해서는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주제를 결정하게 되었고요. 스마트워크란 낱말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건데요.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스마트워크는 화두였죠. 여기저기에서 다 스마트워크 센터도 구축하기도 하고 많이들 준비하셨는데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이미 이런 걸 갖췄다면 코로나 시대 지금 아마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많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홈오피스를 구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마트 워크센터라 불리는 보조 사무실만 구축을 해놓고 홈오피스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여서 일하는 것이 어려운 현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진 거죠. 예, 이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회의를 꼭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해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주 사무실 이외에 여러 근무지를 두었지만 정작 회의는 모여서 하죠. 예, 화상회의 같은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보면은 오늘 해야 할 회의가 있는데 당사자가 이쪽 사무실로 내일 온다 그러면은 그냥 내일로 미뤄요. 사실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했다 그러면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꼭 모이는 시점에 맞춰서 회의를 하죠. 예, 이런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세 번째가 평가가 현실적인 문제죠. 이게 평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팀장님들이. 그 모든 협업자의 이제 근무지가 주 사무실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거든요, 기존에는. 그래서 옆에서 앞에서 이렇게 직접 본 모습, 그걸 기반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멘붕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어제 뭘 했는지 이게 답답한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홈오피스를 구축하지 않은 문제, 그 다음 회의를 꼭 오프라인에서 하려는 거, 그 다음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거,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홈오피스 문제를 한번 짚어보면요. 이렇게 너무 거창하지 않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OS 최신 업데이트 꾸준히 해주고 이 정도 하면 기본적인 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랩탑을 만약에 집에 가져갈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게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랩탑에는 기본적으로 보안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으로 가져가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사내망 접속을 해야 된다. 그런 제어가 필요하다 하면 VPN은 도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스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굳이 회사 내부에다 뭔가 이렇게 구축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이렇게 사스로 업무 환경을 다 구축했다면 사실은 VPN 같은 것도 필요 없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회의를 꼭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화상회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기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거의 제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랩탑에 있는 캠, 그 다음 마이크 달린 이어폰,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줌이 40분 무료 화상회의를 제공하고 있죠. 예.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서비스 두레이에서도 만약 여러분이 두레이를 쓰고 있다고 하면 2시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코로나로 저희가 그 2시간 무료를 임시로 4시간까지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편히 마음껏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죠, 세 번째로. 이게 개인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스마트워크를 이렇게 구축해 놓고 나면 여러 가지 툴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 도구에서 나온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저희 시스템 내에서, 두레이 서비스 내에서 제공한 데이터 중에 일부인데요. 기간에 어떤 사용자들이 얼마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 데이터에 기반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스마트워크를 어느 정도 이제 갖춘 케이스를 말씀드린 건데요. 만일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몇 가지 도구를 이제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로 개개인들의 업무를 이렇게 가시화시켜줄 도구가 필요하죠. 그럼 이슈, 업무 관리 도구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소통 필요할 때가 있죠. 바로바로 뭔가 묻고 싶을 때. 옛날에는 옆자리 그냥 툭 물어보면 됐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메신저 필요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음성, 그 다음에 화면 공유 이런 게 필요한 소통이 간혹 발생하죠. 기획서 같은 거 리뷰한다던가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거 리뷰한다던가 이럴 때는 반드시 화면이 필요해요. 음성만 갖고는 안 되죠. 그럴 때는 이제 화상회의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메일하고 캘린더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메일하고 캘린더 없이는 또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각각
뭐 예를 들면 이슈 도구는 이거, 메신저는 이거, 화상회의는 이거, 메일은 이거 각각 원하는 거 취사 선택해서 조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레이라는 서비스는 이것들을 다 합쳐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회사 내에 IT 부서 같은 게 없다라고 하면 이런 운영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저희 같은 올인원 서비스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도구에서 아마 한두 개 정도는 갖추고 계실 텐데요. 아마도 요 두 개, 이슈 관리 도구하고 화상회의, 이 두 개는 갖추지 않은 회사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회사는 업무를 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슈 관리 도구를 도입한 회사가 좀 비율이 낮아요. 되게 신기해요. 예. 이유가 뭐냐면, 메일로 버틸 수 있거든요. 예. 메일이 좀 불편하지만, 메일로 어느 정도 고통을 감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옛날 내가 직장 생활 할 때부터 계속 메일을 썼기 때문에 익숙하니까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많죠. 전배나 퇴사하거나 이렇게 되면 업무 이력이 사라져요. 이 메일이란 거는 개인 공간이죠. 우리가 딴 팀 가면서 내 이메일 박스를 다 백업해서 그 사람 후임에게 주나요? 안 주죠. 예, 워드 3장만 주죠. 빠이빠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개인도 문제고 업무 이력이 쌓이지 않는 회사도 문제고 다 문제죠. 그러면 이제 개인 공간이 아닌 업무를 관련한 어떤 공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이슈 관리 도구, 업무 관리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회사 게시판 쓰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뭐 어떤 게시판은 하나쯤 다 쓰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게시판을 이용해서 업무를 관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게시판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뭐랄까 태스크의 상태를 관리한다던가 뭐 담당자를 할당한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업무 관리 도구를 도입하시면 돼요. 그런데 많이들 실패해요. 잘 안 돼요. 왜 또 실패한가 보면 첫 번째가 도구가 너무 어려워요. 예, 기능이 많은 것보다 사실 협업 도구는 모두가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능 많고 엄청 어려운 거, 회사 내 어느 한 사람이 엄청 잘 쓰는 거 필요 없어요. 예, 회사에 10명, 20명 있으면 기능이 조금 부족해도 10명, 20명이 마음껏 잘 쓸 수 있는 모두가 잘 사용하는 도구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 기능이 많고 복잡한 도구를 선택하면 실패합니다. 우리 조직에 맞는 도구가 뭔지 잘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메일로 회귀해요. 사람들이 자꾸 메일로 돌아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유용성을 공감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시판 같은 곳에서 일을 조금 해보거나 하면 나름 느끼는데 그런 거를 좀 못 느끼신 분들, 그리고 혼자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는 메일이면 충분해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메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나만 협업 도구를 쓰면 이게 또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나도 이제 메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실패하죠. 그래서 또 그룹웨어에 보면 메일하고 협업 도구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또 드물어요. 예, 메일은 메일대로 있고 나중에 도입한 협업 도구는 그것대로 따로 또 링크가 존재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룹에는 메일이 붙어 있으니까 매일매일 가는데 업무 관리 도구는 저쪽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잘 안 가요. 예, 이것도 좀 문제예요. 메일하고 업무 관리 도구가 뭐랄까 UI상으로 붙어 있지 않은 거, 그런 것도 실제로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게시판 사용하듯이 처음에 쓰시면 돼요. 기능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를 다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게시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기능을 잘 쓰실 수 있고요. 저희 회사가 예전에 저희가 이 두레이를 개발하기 전에는 지라를 썼었거든요. 그때 대비 보면은 한 40배 이상 활성화가 됐어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회사 내에 지라 관련한 부서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잘 써요. 그리고 전사적으로 그 팀에 많이 의존해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면 무서워요, 여기. 예, 심지어 NHN마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스샷에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인사팀이 식권을 신청받는 프로젝트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인사팀이 저렇게 만들어 갖고 운용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 직원들은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식권이 필요하면 저 프로젝트에 가서 저 템플릿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신청을 하면 식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 같은 개발 부서가 인사팀에 가이드한 게 아니라 인사팀이 알아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메일로 회귀하는 문제인데 저희는
보통 협업 도구는 메일, 그러니까 메신저를 제공하는 메신저 협업 도구는 메신저만 제공하죠. 이슈 관리 도구는 이슈 관리 도구만 제공하고, 또 메일은 메일만 제공하고. 근데 저희는 그 세 개를 다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하고 메일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메일 옆에 프로젝트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기를 쓰고 프로젝트를 가야 되고 기를 쓰고 메일을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늘상 옆에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메일은 다 쉬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메일을 잘 아는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서 이메일로 업무를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해요. 업무 요청자가 메일로 요청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태스크로 등록해 주시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또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냥 그분들은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뭐 사내 대출 문의가 있다 그러면 money@nhn.com이라고 치면은 그 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대출 상담을 하는 거라고 치면 그냥 요청하시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메일로 보내면 사내 대출 관련 부서의 프로젝트의 태스크로 등록이 돼요. 그리고 대출 관리 부서는 그 태스크에 댓글로 소통을 하다가 그 댓글 중에 하나를 답신으로 보내요. 그러면 요청자는 그 답신을 메일로 받고 만약에 내가 또 회신할 게 있으면 그 댓글에 회신해요. 그러면 등록했던 업무에 댓글로 들어가요. 실제로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마법 같아요.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이 링크에 있는 유튜브에 가시면은 간단하게 고객 문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예, 접니다. 예, 제가 또 한 20분 설명해 드리니까요. 저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요 두 가지에서 이슈 업무 관리 도구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상회의 말씀드리려고 해요. 화상회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로로 시작 가능해요. 예, 돈 안 들이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 줌 40분 무료 제공합니다. 줌이 제가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화상회의를 이렇게 거침없이 사용하는 문화가 중요해요. 뭔가 이렇게 화상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큰 행사 같은 느낌이 되면 안 되고요. 그냥 회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지금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해서 그냥 바로바로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리고 오프라인 회의로 미루지 말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협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예인데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다 있는데 굳이 내일 회사에 나온다고 내일 회의하는 거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앞으로 2년은 이런 세상을 지내야 되거든요. 예. 상황에 따라서 2.5단계 그러면 또 회사를 못 가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화상회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30분 걸리던 회의들, 뭐 기본으로 이제 회의실 우리가 약속을 잡으면 30분, 1시간 이렇게 잡죠. 그러니까 30분 걸리는 회의가 화상회의를 하면은 정말 이렇게 딱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로 이렇게 세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화상회의를 할 때는 어떤 이슈가 된 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더 얼굴 보고 있기가 민망해요. 예, 이슈 끝나면 그냥 끝내게 돼요. 예, 이런 건 좀 효율적인 것 같아요. 사실 옆 사람 붙잡고 같이 모니터 보면서 쫑알쫑알 얘기하는 것만큼 의사 전달이 확실한 건 없어요. 예, 화상회의는 한번 이렇게 거르는 거죠. 내가 같이 모니터를 거쳐서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이 화상회의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예, 처음에는 뭐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좀 뭐 여러 가지 좀 어색한 게 있지만은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얼굴 안 보는 것도 별 의미도, 그러니까 얼굴 보는 것도 별 의미 없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이 가장 큰 장점은 필요한 시점에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예, 필요한 시점에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저는 지금 이제 가끔 사무실 들어가는데 사무실에 들어가서 화상회의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통 상황상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할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냥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차 안에서 화상회의를 했어요. 이런 게 장점이죠. 옛날 같으면 취소했겠죠. 이 화상회의 거부감 중에 하나는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도 얼굴 나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예,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굳이 얼굴 보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20명 혹은 10명 이렇게 화상회의를 해보잖아요. 얼굴이 다 검정색 아바타로 나오는 분이 태반이에요. 예, 그러면 이상하냐? 이상한 거 전혀 없어요. 예, 목소리 잘 들리고 화면 공유 잘 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만약에 뭐 부담스럽다면 얼굴 가리고 화상회의를 하시면 돼요. 예. 화면 공유 기능이 음질하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뭐 영상은 조금 깨져도 되는데 그 화면 공유 시점에 화면만 잘 나오고 그다음에 음질이 깨지지 않고 잘 나오는 거, 요게 화상회의에선 제일 중요하다 보고요. 집에서 회의 참여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품질 위에는 크게 이슈가 없어요. 요즘에 대부분 뭐 500메가, 뭐 기가 이런 인터넷 쓰고 계시니까 사실 집은 인터넷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 이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명이 회의를 하는데 3분은 각자 집에 있어요. 근데 2분이 회사에 나와서 어떤 하나의 공간에서 화상회의를 한다고 치면 이런 경우에는 랩탑 마이크로는 조금 부족해요. 예를 들면 뭐 2명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한 3명만 돼도 되게 웃겨요. 회의실에서 랩탑 하나 놓고서 3분이 이렇게 막 모여 앉아 있어요. 네, 좀 모양 볼썽사납죠. 예. 그래서 그 화상회의용 마이크하고 스피커는 별도로 하나 구매하면 좋은 것 같아요. 뭐랄까, 랩탑에서 여러 명이 이렇게 원거리에서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탁자에서 각자 자리를 앉아서 조근조근 이렇게 얘기를 해도 화상회의용 마이크 스피커를 이렇게 가운데 놓으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아까 줌 제가 40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두레이 서비스 이용하고 계시다면 4시간 무료 가능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서비스 내에서는 문서를 공유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보드로 이렇게 그리면서 서로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오피스, MS 오피스 문서뿐만 아니라 아래 한글 문서까지도 다 공유가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슈 관리 도구, 메신저, 화상회의, 메일 캘린더, 이렇게 4가지를 다 갖추면 사실은 스마트워크의 기본 틀은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원격으로 일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될 때, 업무의 연속성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서화예요. 문서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무실에서는 오가면서 가볍게 이렇게 던지는 대화 속에서 정보가 전달되고 소통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담배 피는 분과 팀에 담배 피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두 그룹 간에 정보가 약간 잘려요. 왜 그러냐? 담배 피는 분들은 담배 피면서 계속 뭔가 정보를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분들끼리 뭔가 정보가 전달됐다 생각을 해요. 담배 안 피는 분들은 정보가 전달 안 됐거든요. 사실 그런 게 이 현재 스마트워크를 하게 되면, 홈오피스를 하게 되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무실에서 던지는 말을 집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정보를 그냥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꼬박꼬박 문서로 남겨야 돼요. 이게 전보다 훨씬 중요해져요. 그러면 이제 업무 방식, 어떤 지식 등을 글로 정리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오피스 문서예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이고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 파일을 건드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돼요. 짜증나죠. 예. 그럼 이제 공동 편집 지원하는 도구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엑셀 같은 문서에서 각 팀마다 셀을 채워달라고 하는 경우 있죠. 취합하는 거. 이런 때 공동 편집 기능이 있으면 정말 핵 유용하죠. 예. 두레이는 저희가 한컴하고 제휴를 맺었어요. 그랬고 한컴 웹 오피스가 두레이에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포함해서 MS 오피스 문서를 전부 다 공동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의 화면이고요. 또 두 번째로 위키를 이용해서 문서 관리할 수 있어요. 뭐 원칙, 절차, 가이드 이런 문서들 많이들 이용하고 있죠. 오피스류의 문서는 웹에서 보는 게 쉽지 않죠. 누르면 또 막 다운받고 워드 뜨고 굉장히 무겁잖아요. 예. 근데 위키는 되게 가볍게 문서를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트리 구조로 문서를 구성할 수 있어서 구조적으로 관리하기도 굉장히 좋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원칙이든 절차든 온라인 문서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피스 문서보다 위키가 한번 해보시면 훨씬 편하다는 느낌을 얻으실 거예요. 물론 오피스 문서만큼 자유롭게 편집할 수는 없어요. 내가 거기다 막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런 건 어렵죠. 그리고 전체 구성원이 그 위키 편집에 다 익숙해지기는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조직 상황을 보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위키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서비스의 API 가이드 위키 문서인데요. 저희 이제 고객사한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를 저희가 위키에 모아놨고요. 그리고 위키 문서를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에게도 퍼블릭 링크를 따서 공유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요 지금 화면은 그렇게 공유한 예거든요. 그러면
두레일 쓰지 않는 분에게도 어떤 문서를 이런 식으로 쉽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 워크가 좋은 점만 있을까? 뭐랄까,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한다는 거는 좋은 것 같죠. 예, 내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어요. 팀장님들은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일을 시키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내 조직장이, 나의 동료가 언제 어디서나 나한테 일을 주거나 협업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힘들어요. 피곤하고. 예.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출근과 퇴근 시점이 모호해요. 예를 들면 6시라고 치면, 퇴근 6시 한다고 치면, 내가 6시에 퇴근하고 지나가면서 살짝 눈을 마주치면 나 간다 하는 신호를 보낸 거죠. 예. 그런데 메신저 대화방에서 1분 전까지 채팅을 하고 있었어요. 업무상. 6시가 딱 됐어요. 그럼 상대방이 말을 걸겠죠. 계속해서. 애매해요. 그러면 내가 좀 전까지 얘기를 했는데 1분 지났다고 말 안 하기 뭐하죠. 예. 그러다 보면 6시 1분이 7시 1분이 돼요. 예. 힘들죠. 그러면 이게 조직 내에서 출퇴근 시점에 대해서 동료 간의 명확한 기준, 그리고 공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태 공유하는 어떤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 지금 일 시작합니다. 저 밥 먹으러 가요. 그 다음에 저 퇴근했어요. 가로 열고 부르지 마요. 가로 닫고 이렇게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이 이런 걸 지원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두레이 서비스에는 내가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해 라는 값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걸려고 이렇게 대화방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근무 중이 아니다 라고 점잖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나 대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럼 스마트 워크가 좋은 점만 있을까? 네, 아닌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원격 근무했더니 좋다는 통계가 막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좋은 걸 왜 여태 안 하고 사회가 흉흉해지니까 할까? 이상하죠. 출퇴근 시간 전략처럼 좋아진 것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옆에서 소통하던 전보다는 분명히 안 좋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해요. 예, 이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예전에 구두로 소통하던 거 메신저 혹은 전화를 하고 있고 이제 화상회의를 쓰고 있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스마트워크 구축하고 활용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이거든요. 이 중에서 저 밑에 기관, 기업의 단계를 보게 되면요. 2단계, 3단계가 되면 회사 나가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예. 스마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으면 업무 연속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도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 겪을 텐데요. 이 스마트워크를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최소한 2, 3년간은. 그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용적으로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답 같은 환경은 없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저희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런 도구를 말씀드렸지만 어떤 도구든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여러분들 환경에 맞는 그런 도구를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칙을 정하고 보완해 가시면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NHN에서 협업도구 두레이를 만들고 있는 백창일이었습니다.